스킨 퀄리티, 피부 자체가 좋아 보이는 건 사실 제 생각에는 제일 종착점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요소로 피부가 그렇게 투명해 보일 수는 없고요. 피부 결, 그리고 이제 피부 톤, 그리고 이제 물광, 이런 것들이 다 만족이 되어야지 그런 피부의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피부 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1순위입니다. 왜냐면 가성비까지 생각했을 때 그만한 효과를 보는 게 없어요. 두 번째, 피부 톤, 피부가 실제로 하얘지고 싶으면은 방법이 없다. 세 번째로 피부 탄력, 여기부터는 시술의 영역이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만족해야지 정말 투명하고 하얗고 피부가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아 밀리미터 신동원장입니다. 오늘은 스킨 퀄리티의 시대, 피부가 단순히 하얘 보이는 걸 넘어서서 피부가 좀 투명해지고 피부 자체가 조금 건강해 보이는데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SNL 리뷰 했을 때 조명을 원장님 쪽에 놨거든요. 근데도 이제 옆에 계신 팀장님이 거의 얼굴이 광이 나시더라고요. 투명해 보이시고, 물론 원장님도 피부 정말 좋으시지만, 그리고 연예인분은 또 태연님이나 아이유님, 최근에는 또 고윤정님 너무 피부가 하얗고 맑아 보여서 이젠 진짜 이런 스킨 퀄리티가 너무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서 원장님한테 하얘지는 걸 넘어서 스킨 퀄리티가 좋아지는 법을 좀 여쭤보려고 주제에 가져와봤습니다. 스킨 퀄리티, 피부 자체가 좋아 보이는 건 사실 제 생각에는 제일 종착점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 가지 요소로 피부가 그렇게 투명해 보일 수는 없고요. 모든 요소를 다 갖추어야 이 사람 정말 피부가 투명하고 뭔가 튼튼하고 건강해 보인다라는 인식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스킨 퀄리티가 좋아지기 위해서 사실 선행돼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선행이라기보다는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다 이제 만족이 되어야지 그런 피부가 투명해 보인다라는 인식을 주게 되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뭐 결톤광이라고 하죠. 피부 결, 그리고 이제 피부 톤, 그리고 이제 물광, 이런 것들이 다 만족이 되어야지 그런 피부의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피부 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피부 결이란 거는 결국 모공과 좁쌀 여드름, 그리고 이렇게 피부를 봤을 때 피부가 우둘투둘해 보이는 게 없이 피부가 매끈해 보여야지 일단 피부 결이 좋아 보이는데, 그러려면 패인 것도 없어야 되고 튀어나와 있는 것도 없어야 됩니다. 패인 거라고 하면은 모공부터 시작해서 여드름 흉터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피부가 패여 있는 게 많으면 피부 결이 좋아 보일 수 없고요. 두 번째, 내가 모공도 흉터도 없지만 각질 관리가 안 돼서 조금 피부가 여기저기 막 피지도 많이 껴있고 좁쌀 여드름, 블랙헤드 이런 게 많으면은 피부가 좀 우둘투둘해 보이겠죠. 혹은 이제 편평사막이라든지 피지샘 증식증, 비립종, 항관종, 이런 피부에 요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피부 결이 좋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모공이 너무 크면은 모공 치료를 하기도 하고, 비립종, 편평사막이 같은 거 있으면 제거를 하기도 하고, 그걸 다 넘어서는 제일 기본적인 것도 필링 열심히 해가지고 이 모공에 갇혀있는 피지가 없게 해주는 게, 그런 게 다 결국은 내가 이 매끈한 피부 결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사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여드름 흉터라든지 코에 계속 블랙헤드랑 피지가 생겨서 계속 모공이 커지더라고요. 원장님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모공 치료법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방금 말했던 모공 속에 자꾸 피지가 낀다, 이거는 안 낄 수가 없어요. 내 몸에서 평생 나오는 게 피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미용실 가는 것처럼 꾸준하게 필링 관리를 해주면서 모공에 들어있는 어떤 피지라든지 노폐물이 없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필링이 잘 되고 관리가 잘 되어서 모공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요. 그때는 이제 모공을 좀 작게 해줄 수 있는 시술들, 간단하게는 스킨 보톡스부터 포텐자 같은 니들 RF, 혹은 흉터까지 내가 좀 발전이 돼서 조금 더 모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크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피코프락셀, 흉터 치료는 사실 뭐 피코프락셀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거든요. 뭐 서브시전을 한다든지 도트피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공이나 흉터를 조금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모공 치료가 돈을 써서 되는 거면 하정우님이라든지 박지성님, 이런 분들이 왜 모공 치료를 못했겠냐, 원장님 생각 혹시 어떠실까요? 전혀 다릅니다. 그분들 되게 좋아진 거예요. 다만 이제 모공치료 특성상 한 번에 한두 번 시술로 완벽하게 깨끗한 피부를 얻을 수는 없고요. 특히 흉터 같은 경우에는 흉터를 없앤다기보다는 흉터를 흐려지게 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렇게 피부가 좋지 않은 유명인들도 피부에 많은 돈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보면은 조금씩 좋아집니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흉터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콜라겐이라든지 뭐 엘라스틴 이런 피부 안쪽에 있는 거를 채우려면 먹는 영양제, 콜라겐을 먹는다든지 저분자 이런 네. 얘기도 있던데 이런 건 네. 혹시 저는 이제 먹는 걸로는 그게 피부에 전달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먹는 걸로 안 되기 때문에 피부에 이제 그런 콜라겐을 조금 증가시켜 주려고 하는 시술들이 이제 인기가 있는 거죠. 스킨 부스터, 리쥬란 같은 거부터 해서 요즘에는 뭐 피부에 깔아줄 수 있는 주베룩 스킨 부스터라든지 아니면 스컬트라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더 넘어서 가지고 직접 이제 추출한 콜라겐을 넣어주는 그런 시술들도 요즘에는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먹는 콜라겐으로는 그게 피부에 가서 전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피부에 조금 콜라겐을 증가시켜 주고자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 PD알렌도 있고 스킨 부스터 종류 정말 다양하고 줄기세포까지 있는데 원장님께서 한번 티어를 한번 매겨보신다면 피부 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필링이 1순위입니다. 왜냐면 가성비까지 생각했을 때 그만한 효과를 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관리도 안 돼 있는데 걷다가 막 아무리 리쥬란 하고 뭐 하고 해봐야 그게 의미가 없어요. 필링이 잘 돼서 일단 잘 관리된 피부를 가지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탄력이라든지 모공이라든지 이런 시술을 했을 때 의미가 생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다 관리가 된 상태에서 나 모공과 흉터를 좀 줄이고 싶어 그러면서 포텐자라든지 프락셀을 한 상태에서 리쥬란이라든지 줄기세포를 같이 맞으면 좀 더 회복이나 재생에 좀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피코프라셀이나 피부에 조금 상처가 나는 시술들을 할 때 스킨 부스터를 같이 병행을 많이 합니다. 그럼 원장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스킨 부스터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좋아하는 스킨 부스터는 저는 리쥬란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요새 또 줄기세포가 되게 이슈잖아요. 줄기세포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죠. 비싸서 그렇지. 내가 그 정도 비용을 낼 수 있으면 당연히 저는 제일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부 톤은 말 그대로 이제 내 피부를 얼마나 실제로 잡티 없이 하얗게 만들어 주는가가 중요하고, 요거에선 사실 얘기를 많이 할 게 없는 게 피부를 진짜 하얗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치료는 레이저 토닝 밖에 없습니다. 레이저 토닝이라고 하는 레이저 한 가지 이름이 아니고 햇빛 때문에 생기는 멜라닌 색소들, 피부를 까맣게 만들어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레이저들을 통틀어서 이제 레이저 토닝이라고 하고, 토닝을 할 때 이제 뭐 잡티 종류에 따라서 이것저것 파장을 바꾸기도 하고 아예 레이저 기계를 딴 걸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 딥한 얘기는 떠나서 레이저 토닝만이 피부 톤을 하얗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치료다, 거의 유일한 치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레이저 토닝은 꾸준하게 장기간 받냐 안 받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유만 되면은 2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꾸준히, 왜냐 사람은 누구나 햇빛을 보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나 사람은 나이가 들기 때문에 이 레이저 토닝을 피부 톤을 위해서 꾸준히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피부 탄력이겠죠. 피부 탄력으로 가면 이제는 시술의 영역입니다. 아까 앞에 얘기했던 뭐 필링이라든지 레이저 토닝 같은 것도 물론 시술이고 관리긴 하지만, 탄력까지 오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노화 방지, 리프팅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피부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하는 수많은 시술들, 서마지나 튠페이스 같은 고주파 시술부터 해서 주베룩 스킨 부스터 같은 콜라겐 부스터도 답이 될 수가 있겠고, 리쥬란 같은 어떻게 보면 피부에 탄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 자체를 넣어준다든지 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시술적인 면으로 피부 탄력을 올려주는 게 탄력의 영역인 거죠. 그리고 연구를 본 게 있는데 스킨 보톡스를 안 맞은 쌍둥이와 맞은 쌍둥이를 연구가 좀 인상 깊었는데, 스킨 보톡스가 주름뿐만 아니라 이 퀄리티를 좋아지게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주름 보톡스랑 다르게 스킨 보톡스는 모공 목적으로, 모공을 작아지게 하는 목적으로 많이들 맞는 시술이어서 당연히 스킨 보톡스를 맞은 사람이랑 안 맞은 사람이랑 비교하면 차이가 꽤 나는데, 대신에 이거는 뭐 꾸준하게 맞는다고 해서 누적으로 계속 좋아진다라기보다는 보톡스라는 약물이 보통 6개월 정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비교적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볼 수 있는 시술이어서 스킨 보톡스는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총 정리를 하자면, 피부가 하얘지는 걸 넘어서 투명한 피부가 되고 싶다. 가까이서 봤을 때 와 정말 피부 좋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뭔가 모공이 작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나이가 어려 보이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피부가 굉장히 투명하고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듣는 편인데, 그렇게 투명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피부를 가지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여러 가지 요소를 다 만족을 해야 된다. 크게 나누자면 피부 결, 그리고 피부 톤, 피부 탄력, 요 세 개를 다 만족을 해야지 그런 피부 느낌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것 같고, 피부 결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텍스처죠. 필링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모공도 작아야 될 것이며 편편사마귀 같은 볼록한 윤기 병변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지 일단 피부 결이 좋아 보인다. 두 번째, 피부 톤. 피부가 실제로 하얘지고 싶으면은 레이저 토닝 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 레이저 토닝을 좀 꾸준히 해주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 세 번째로 피부 탄력. 여기부터는 시술의 영역이다. 튠페이스나 써마지 같은 고주파 시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스킨 부스터, 주베룩이라든지 리쥬란, 그리고 스킨 보톡스 같은 시술을 해주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되겠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만족해야지 정말 투명하고 하얗고 피부가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죠? 혹시 원장님 그 편평사막이나 검버섯 이런 네. 것들이 정말 제발이 쉽고 한 번 딱 제거를 해도 1, 2년 몇 년 지나면 다시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데 어떻게 제거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편평사마귀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평생 우리 몸에 살기 때문에 평생 재발합니다. 재발해서 당연히 개인의 면역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지만, 편평사마귀가 생기면은 제거는 그냥 그 편평사마귀 하나하나를 이제 레이저로 깎아내는 것밖에는 방법은 없고요. 검버섯은 좀 달라요. 검버섯은 이제 방금 말했던 윤기병변과는 다르기 때문에 치료법이 이제 뭐 레이저 토닝을 하든지 깎아내든지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관종이나 편평사마귀처럼 재발이 잘하고 제거가 완전하게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또 비리종처럼 각각의 병변은 한번 제거를 하면 재발이 안 하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병원에서 시술을 받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생활습관 몇 가지만 찍고 넘어가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 습관적인 면에서 내가 피부가 좋아 보이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지 피부가 조금 부석부석해 보이고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걸 피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이죠. 자외선이라는 게 이제 광노화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어쨌든 타면 피부톤이 좀 까마면 피부가 맑아 보이는 인상은 주기가 아무래도 조금 힘든 게 사실입니다. 피부가 까만 게 저는 보기 싫다고는 생각 안 해요. 사람마다 이제 개인의 취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까무잡잡한 피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고 흰 피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피부가 흰 걸 넘어서서 투명한 느낌까지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외선은 당연히 필수로 차단을 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는 거 당연히 상황을 피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피부가 흰 걸 넘어서서 투명한 피부를 내가 가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 가지만 만족해서는 투명한 피부를 뜰 수가 없고요. 피부 결, 피부 톤, 피부 탄력. 탄력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의 탄력도 있겠지만 당연히 처지고 나이 들어서 피부에 어떤 라인이 많이 생기면 그것만으로도 피부가 투명한 느낌을 주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다 합쳐져서 모든 게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내가 투명한 피부를 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듣고 보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투명한 피부를 가지는 게 단기간에 내가 어떤 시술을 받아서 빨리 급하게 좋아지기보다는 내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 게 나중에 길게 봤을 때 가장 나에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Santa, won't you listen to me? I got a feeling that you just might agree. You know I haven't been